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도시가게 최인규 사장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분당이 다른 단계들이 굉장히 먼저 지금 앞서서 달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효자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추진하시는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걱정이 좀 많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주민들의 소원과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인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 보니 잘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단 신탁 방식을 설명을 좀 할까 하고요. 그 다음에 선도식으로 설명을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재건축을 하실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다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노후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사실 수는 없을 겁니다. 언젠간 분명히 재건축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도 분명히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런데 선도시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왜 거기에 신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좀 눈높이를 좀 낮추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좀 하시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눈높이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일단 재건축이 뭔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재건축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지금 토지는 소유자, 여러분들이 출장을 하고 나중에 새 아파트를 지어서 분담과 환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냥 개인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 분이 여기 분당에 50평의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5층짜리 빌라를 짓는다고 하면, 내가 5층짜리 빌라를 지으면 4층, 5층 정도는 내 집으로 가져가시겠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1층, 2층, 3층은 파시겠죠? 막 카페에 팔든 어디 업체에 팔든. 그러면 1층, 2층, 3층을 판 돈 가지고 내가 5층짜리 빌라를 짓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나 설계비를 줄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공사비나 설계비를 주는데 모자라요. 1층, 2층, 3층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요. 그러면 모자란 돈을 누가 냅니까? 내가 내야 되잖아요. 내가 모자란 돈. 내가 소유주입니까? 땅 주인입니까? 그게 분담금이고요. 1층, 2층, 3층을 팔았는데 돈이 남았어요. 공사비도 주고 설비도 주고 돈이 남았어요. 그럼 그 돈은 누구 겁니까? 내 돈이에요. 그게 환급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건축은 뭐냐면, 그냥 이런 개인이 내 땅을 내놓고 사업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약 2,300명이 집단으로 하는 게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개인 빌라를 지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땅값에 따라서 공사비나 설계비를 더 주나요? 아니잖아요. 땅값은 아무 의미가 없는 돈입니다. 그냥 땅을 내놓기만 할 뿐이고, 그 자리에 수입은 오로지 1층, 2층, 3층을 판 돈만 가지고 수입이 잡히는 거고, 지출은 예를 들어 공사비, 설계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조합원 물건은 크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수입이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일반 분양을 해야지만 그 돈을 가지고 공사비나 설계비나 신탁 수수료나 주고, 모자라면 여러분들이 분담금을 내셔야 되고, 남으면 여러분들이 환급금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 재건축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분당에 한 단지에 이제 한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쉬운 예를 드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빌려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요. 붕어빵 장사를 합니다.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붕어빵을 많이 팔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 재건축으로 치면은 일반 분양을 많이 만들면 된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붕어빵을 비싸게 팔면 돼요. 그죠? 비싸게 팔면 돈을 법니다. 재건축에서는 말 그대로 일반 분양을 비싸게 팔면
공사비, 설계비, 신탁수 수요 이런 돈들을 아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첫 번째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팔아야 되는 일반 분양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분양을 많이 만들려면 내가 붕어빵을 오늘치를 팔려고 100개를 만들었는데 하루 종일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50개를 먹어버렸어요. 내가. 이게 조합원 물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가면 많이 가져갈수록 일반 분양 물건이 줄어들어요. 혹시 어렵다는 내용이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선도지구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 분당이 지금 여러분 단지가 다 180% 정도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종이기 때문에 아마 최대 300%까지의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얼마나 많은 여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용적률을 300%까지도 줄 수가 있는데 선도직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들리는 말로는 350%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적률을 훨씬 더 많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 수 있는 물건들이 많다라는 내용이고, 아까 통합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선도직으로 안 가고 그렇다면 나중에 언젠가는 재건축으로 가야 됩니다. 재건축으로 가야 되면 일반 분양 물건이 선도지구 때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 거고, 이미 우리는 기존에 재건축이 굉장히 잘 나가던 단지들을 보면 5층짜리 중공 아파트 같은데 이런 데 용적률이 굉장히 낮아요. 100%도 안 되고, 그런 곳은 새로 지을 일반 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잘 돼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물가도 오르기 전이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지출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싸게 팔거나 많이 팔거나, 근데 분당의 시세는 이미 크게 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새 아파트를 지으면 당연히 뛰겠지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역세권에서 5천만 원, 7천만 원 단지가 갑자기 뭐 평당 뭐 1억이 넘거나 그런 걸 예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좋은 품질을 만들거나 해야 돼. 아니면 우리가 일반 분양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게 최대한의 목적이 될 것이고, 그 일반 분양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장 급한 건 무엇이다? 선도지구에 돼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탁이 왜 필요한가? 네. 아까 앞서 설명에서도 국토교통부 MP라고 해가지고 마스터 플랜너라고 해가지고 신도시별로 한 명씩을 국토교통부에서 할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MP님이 분당에도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당의 선도지구 관련한 모든 이제 여러분들하고 자문도 해주고 계획도 하고 하시는 분이신데, MP님이 올해 초봄까지만 해도 무조건 신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왜 신탁으로 가야 되냐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선도지구를 6, 7년 만에 사업을 끝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발표한 구역안을 보면 50개 단지가 넘는 성남시의 구역들이 있는데 다 재건축 연한은 이미 도래를 했어요. 다 이미 스타트는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할 수는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주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단지가 분명히 모범 사례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6, 7년 만에 끝내겠다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모범 사례를 여러분들께 분명히 국가에서는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면 10년 만에 끝냈으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빨리 끝냈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어간 재건축 단지들도 많았어요. 근데 6, 7년 만에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적인 재건축으로 간다고 하면 선도식으로 가야 되는 또 하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도식으로 가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제가 들어가도 제가 세리 안에 들어가보지 못했는데요, 너무 쾌적해 보입니다. 안전진단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그나마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안전진단이 통과가 좀 되고 있지, 안전진단이 정말 통과가 되기 힘들었습니다. 사업성이 좋았음에도 안전진단이 통과하기 힘들었고, 근데 그 안전진단을 그냥 면제를 해줍니다. 안전진단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일반적인 재건축으로 가려고 하면 그 안전진단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파트가 과연 안전하지 않은가? 조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노후도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보기 쉽지 않을 거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도시구라는 걸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6, 7년 만에 끝내려면 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다시 조합을 구성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 단계가 2, 3년 정도가 걸려요. 그냥 조합을 만드는 단계까지만 가는데도.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까지가 보통 2, 3년 정도가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보기에는 조합으로 가서는 6, 7년 안에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왜 이게 추진위하고 조합 단계를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여러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정도 장소를 대관을 하고 설명회를 하고 동의서를 초반에 받는 그 정도 단계는 17일반으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진위를 만들고 조합을 만들고 하려면 설계안부터 해서 기초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고 필수 용역업체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돈을 여러분들이 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보통 시공사가 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재건축 사업의 업체 중에 가장 큰 곳이 시공사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했었고, 그 시공사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른 용역업체들이 와서 일을 하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게 명치가 좋습니다. 신세를 지면 신세를 갚으려고 해요. 네.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와서 도와주면 당연히 신세를 갚으려고 하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폐단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처음부터 그냥 금융기관이 들어와서 금융기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네. 저희 신탁사가 가장 크게 하는 역할이 그 자금 조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돈 쓰지 말고 금융기관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해라라는 역할을 맡기는 거고, 그러면 그 외에 신탁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네, 이 표에서 보시면 왼쪽은 조합 방식이고 오른쪽이 신탁 방식입니다. 똑같죠? 네, 똑같죠? 차이가 나는 게 딱 하나, 조합이라는 글자와 신탁이라는 글자를 빼고는 똑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희가 다녀보면 신탁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쉽게 말하면 저희는 조합장님의 역할을 합니다. 네, 저희가 어떤 일부분의 용역업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사업을 총괄하는 조합장님의 역할을 저희가 합니다. 우리 단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조는 넘어갈 것 같아요. 사업비가.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도 다 큰 현장은 조단이었고 작은 현장도 몇천억짜리 사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땅에 국가의 지분이 없죠. 성남시의 지분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는 여러분들 중에 사장님을 뽑으라고 해놨고, 그게 조합장님인데, 그 조합장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셔도 저 전문 업체들을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대표적인 사례가 둔촌주공 사례입니다. 한 2년 전에 터졌던 사례인데, 둔촌주공 사례 굉장히 이슈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거기 가보면 조합원 중에 판사님도 계시고 검사님도 계시고 그 힘 있는 검사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다 계셨어요. 근데도 업체를 못 이겨서 결국엔 주민들이 추가 부담금을 억대로 추가로 내셨죠. 사업 계획보다도 추가 부담금을.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조합장님의 자리를 개인이 아닌 저희 법인이 들어와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사업을 끌고 나가겠다. 그리고 자금에 관해서도 투명성 있게 끌고 나가겠다라는 걸 저희 신탁사의 역할이 그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도정법이 신탁이 들어오면서 개정되면서 국회에서 개정 사유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사업성 저하, 주민 갈등, 지원 중단 그리고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사업 관리를 할 수 있다. 신탁자가 여기 국회 저희가 쓴 내용이 아니고 국회에서 개정 제안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을 바꾸면서까지 투명하게 조금 공정하게 사업을 끌고 가는 신탁사를 끌어 법에 개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재건축이 다 성공을 해서 이미 이익 실현들을 돈들을 많이 버셨어요. 그 재건축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근데 제가 좀 전에 말한 것들은 전제가 기존의 재건축들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왜 재건축들이 다 성공을 했냐? 부동산이 너무 호황기였어요. 네, 최근까지도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던 게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공간이 좀 비어도 지출이 좀 낭비를 해도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라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그 지출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재건축 문제점이 다 덮어지고 그동안의 재건축들이 다 성공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지금도 부동산 호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사업의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조합장님의 역할을 저희 신탁사가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얼마나 될까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합으로 가면 법에 조합장님이 계시지만 이사회를 여러분들 중에 이사회를 구성을 하게 하고 대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총회를 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신탁 방식으로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이사회를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대위원회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회의, 총회의 다른 이름으로 전체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비사업위원회라고 저기 지금 써놨는데 저희도 저희 마음대로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사회나 대위원회에 준하는 여러분들 대표, 중대표 단체를 만듭니다. 정비사업위원회라는 같이 정비사업위원회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정비사업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정비사업위원분들께 보고를 하면서 사업을 끌고 나가고요. 그리고 전체 회의에 도정법에 저희가 도정법을 가지고 이 사업을 끌고 가는데 도정법 48조의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저희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에 들어간 사업비를 쓰는 거는 전체 사업비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께 총회를 열어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께 부담이 가는 계약은 또 여러분들께 허락을 받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존의 조합 방식은 예를 들어 조합장님이 뭔가 잘못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조합장님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냥 법에 고소나 고발을 해서 민사건으로 해결하거나 형사건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나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아요. 그리고 이 현장에 저희가 사업 시행자로 들어오면 자금 관리를 저희 신탁사가 하기 때문에 모든 계좌 내역이나 자금 유출 내역을 금융감독원에서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하는 행위 중에 약간 마음에 안 들거나 이상이 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뭐 안 알려드리고 싶은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다 소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조합장님처럼 두루뭉실하게 뭉갤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저희가 표준계약서로 보통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고의로 그리고 과실로 위탁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그 손해도 저희가 배상을 해야 된다. 조합장님은 배상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저희는 배상을 해야